자, 이 시간에는 우리 LS 산전의 PLC를 사용해서 이제 PLC를 좀 공부를 하고 더 나아가서 실습까지 좀 진행을 할 텐데 XG5000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G5000 프로그램은 그 LS 산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얘를 사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PLC에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그런 과정들을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G5000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죠. XG5000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설치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건데 이제 중간에 실행을 하다 보면 뭐 이런 뭐 필수 재배포 패키지가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미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다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설치가 돼 있을 때는 이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이제 설치 프로그램이 나오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미 한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진 않을 건데 혹시 여러분들은 좀 이런 식의 또 별도로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 설치를 기본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구글 창에서 LS 한전 XG5000 그냥 XG5000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XG5000이 있는 이제 lselectronic.com이라는 요 홈페이지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은 XG5000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있을 거고요. 여기 다운로드 선택하시면은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여기 XG5000 4.60.4 이게 그래도 가장 최신 버전이죠. 2022년 1월 26일에 지금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이전 버전 60.4나 60.4가 아니라 4.60.1, 4.60, 뭐 4.52.3 어떤 걸 설치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사실 큰 무리는 없는데 그냥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금까지 설치된 게 없으면은 그냥 최신 버전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요. 4.60.4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선택하시고 첨부 파일 모두 받기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건 여기 맨 위에 있는 거는 KR이니까 얘가 한글로 메뉴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건 EN이니까 영어로 메뉴가 나오는 거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것은 한글 매뉴얼, 영문 매뉴얼인데 정확하게는 XG5000에 대한 이제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추가 변경 사항들만 기록된 그런 이제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맨 위에 있는 거 이제 KR로 되어 있는 372메가짜리군요.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얘를 이제 다운을 받은 다음에 뭐 다운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요. 다운 받고 한번 설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를 해서 좀 사용을 하다가 재설치를 하기 위해서 좀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지금 다시 설치하는 과정이어서 아마 재설치용 필요한 몇 가지 패키지들이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은 넘어가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뭔가 중간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은 하나씩 다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들 설치할 때 약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설치에 필요한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고 화면 좀 멈춰가면서 이렇게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다운 받으셨으면은 이 다운 받은 것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설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버튼 기본적으로 쭉 순서대로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그 기본적 설치 위치는 C에 XG5000이라는 그 디렉토리에 설치가 됩니다. 따로 변경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 버튼 누르면은 몇 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쭉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대로 쭉 설치 진행되는 걸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설치되는 동안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제 이걸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 꼭 가지고 있으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LS 산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PLC들 중에서 좀 가격이 그래도 저렴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연습하기에 적당한 그런 몇 가지 종류의 PLC들이 있는데, 여기 좀 잘 보이시나요? XBC 보면은 DR30SU라는 버전입니다. 꼭 이게 아니더라도 DR20SU가 이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 뭐 다른 것들도 선택할 수 있는데, 우선 이 기종을 가지고 좀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종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이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해보시고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PLC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싶고 여기 관련된 자격증을 딴다든지 좀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너무 비싼 거, 큰 모듈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개인이 구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요런 정도의 이제 크기, 이제 적당한 콤팩트 모듈 사용을 하시면은 좀 적당합니다. 보면은 위쪽에 이렇게 단자가 있고 아래쪽에 단자가 있어서 입력 출력이 이렇게 이제 지정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예, 잘 보이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RS232 케이블 꽂을 수 있는 동그란 그 단자대가 있다 그러면, 위쪽에는 이제 최신 나오고 있는 USB 케이블 이제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판매되고 있는 USB 301인가 이런 이제 케이블을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좀 워낙 비싸고, 이 케이블은 그냥 스탠다드 규격으로 나와 있는 마이크로 5핀 USB 마이크로 5핀짜리 케이블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는데 예전에 그 디지털 카메라에 좀 많이 사용됐던 그 케이블이거든요. 그래서 끝이 뭐 이렇게 생기는, 한쪽은 그냥 일반 USB고 이제 다른 쪽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그냥 핸드폰에 꽂는 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사용되는 거는 USB-C 타입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거는 그 마이크로 오핀, 그게 마이크로 오핀이고, 이거는 이제 미니 USB 미니 오핀짜리입니다. USB 미니. 그래서 USB 미니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케이블을 좀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으니까 그거 그냥 사시면 됩니다. 자, 마침 단추 누르면 얘가 지금 설치가 다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다 됐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말씀드린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종류의 패키지들이 다 예전에 설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설치가 끝난 상황입니다. 자, 설치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보죠. XT5000이 어떻게 생겼는지 화면 구성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생겼는데요. 보면은 이제 뭐가 좀 잔뜩 많이 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봐야 될 부분은 어디냐 그러면 왼쪽 여기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창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 요 가운데가 여기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죠. 실제로 우리가 레더라는 이제 사다리 모양, 레더가 영어로 사다리예요. 레더가 영어로 사다리고, 자, 그래서 요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제 왼쪽에 이렇게 큰 줄이 있고 오른쪽에 큰 줄이 있는데, 요 양쪽 줄을 여러분들 그 전기 왼쪽 플러스 오른쪽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왼쪽으로부터 전기가 흘러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부터 시작해서
위에서 시작해서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끝난 다음에 다시 왼쪽 아래 여기서 시작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사다리 모양으로 전기가 흐르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왼쪽에 메뉴 있고 요 아래쪽에 보면 여기 ESC F3 F4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도구 부분이죠. 도구 그리고 이제 단축 아이콘들이 있는데 단축 아이콘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도구 쪽에 있는 거를 이제 자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F3, F4 같은 경우는 워낙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어서 이 단축 키들을 이제 외워두시면 편하고 외우시라고 그냥 아래쪽에 단축키까지 같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되고요. 찾기 바꾸기 창이 있는데 굳이 이거는 잘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결과창도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변수 모니터 창 별도로 둘 수 있는데 얘도 그냥 굳이 따로 두지 않고 이 안에 그냥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XG5000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죠. 설치가 다 됐으면은 자, XG5000을 처음으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XG5000이 실행이 됐고요. 여기 지금 XG5000이 지금 화면에 이렇게 뜬 거죠. 이렇게 화면에 제대로 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해놓은 거하고 여러분이 해놓은 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약간 좀 보기 편하게 화면을 좀 다시 구성을 해놨는데 지웠다가 다시 설치를 했지만은 그 구성되어 있는 그 설정치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전 모습 그대로 좀 복원이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할 거냐 그러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화면하고 요 뒤쪽에 있는 화면이 약간 다르죠. 여기 있는 것들을 그냥 다 닫아 보세요. 그냥 최대한 다 닫아 보세요. 닫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한번 다 닫아 보세요. 다 닫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 닫으시면 됩니다. 화면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이제 다 닫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Alt 1, 그 다음에 Alt 2 이렇게 눌러보세요. Alt 1 누르시면 여기 프로젝트 창 요게 뜰 거고요. Alt 2 누르시면은 결과 요게 뜰 겁니다. 자, Alt 1, Alt 2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래쪽으로 뜰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결과창이 있을 건데 얘를 아래쪽에 놓고 보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보통은 여러분들 PC 화면이 충분히 커서 얘를 보기에 넉넉하다 그러면 그냥 아래쪽에 놓으셔도 상관없고요. 보통은 그냥 얘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여기 오른쪽으로 창의 오른쪽 클릭해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고 여기에 결과 메시지가 나오게 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게 여기 나오게 하고 필요 없으면 얘도 그냥 닫아버리면 되고 얘는 Alt 1으로 다시 켤 수 있죠. Alt 1으로 켰다 껐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Alt 2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이 가운데가 프로그램 코드를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 편집용 창을 가능한 한 넓고 크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금 맞춰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 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다 닫아버리고 Alt 1, Alt 2 이 두 개만 해가지고 프로젝트 창 띄우고 결과 창 이렇게 두 개만 띄우고 나머지는 다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제 띄우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왜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프로젝트 하나 새 프로젝트 누르고요. 여기다가 자 테스트라고 해보겠습니다. 0324 이렇게 한번 해보죠. 테스트 0324 지금 딴 거는 손대지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두겠습니다. 제 거랑 여러분 다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달라도 상관없으니까 이대로 두고 확인 누르시면은 여기 왼쪽에 프로젝트가 나올 거고 가운데 프로그램 넣을 수 있는 곳이 나오고 오른쪽에 결과창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별 의미는 없으니까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부분. 그래서 여기를 최대한 넓게 우리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왼쪽에 프로젝트, 오른쪽에 결과.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프로젝트 한번 진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요거 보시면은 예, 여기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여기에 XBC DR30SU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가지고 실제로 연결시키는 것을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지금 녹화 중이어서 이 PC에서 이제 바로 녹화하면서 이제 PLC까지 같이 연결하는 거는 조금 무리여서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좀 진행만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녹화하지 않았을 때 잘 작동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미 다 확인을 했고 실제로 프로그램도 이제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보죠. 새 프로젝트를 열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 건데 프로젝트 이름에 테스트2라고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CPU를 XGB 타입으로 찾아놓고 몇 가지가 있을 건데 XGB 타입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제품명 보기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선택한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전 거는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죠. 여기다가 테스트2라고 해볼까요? 테스트2 그 다음에 CPU는 여기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 클릭하면은 XGB 시리즈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게 XGK하고 XGB 이 두 가지가 같은 종류의 언어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XGB IEC, XGI가 또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고 좀 그렇습니다. 우선은 XGB가 제 모듈 타입이어서 상당히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컴팩트하면서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얘를 우선 선택을 해봤습니다. 다른 걸 보고 싶으면 제품명 보기 이거 클릭해 보시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 XG5000을 설치하면서 그 안에 PDF 파일이 좀 같이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XG5000 소프트웨어 요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서 보면은 필요한 내용들이 쭉 있죠. 여기 보면은 뭐 XG5000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가 XGK하고 XGB용이 있고 그 다음에 XGI하고 XGR용이 있습니다. 자, 요게 이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가지가 똑같은 XG500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는데 XGK하고 XGB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언어하고 XGI하고 XGR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언어가 다릅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다르냐 그러면 여기 사용되는 CPU 종류하고 여기 사용되는 CPU, CPU라고 했는데 보통 MPU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인데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회사마다 만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한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진짜 뭐 수십 가지 종류가 나오거든요. 한 회사에서만 수십 가지에서 100개 이상의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얘네들을 각각 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분류가 되냐 그러면 MCU가 약간 좀 오래된 구형 체계를 따르는 MCU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체계를 따른다는 얘기는 예전 그 인텔에서 처음 칩을 만들었을 때 그 규격, 그 일종의 하나의 프로토콜 요걸 따르는 건데 모든 명령어들, 기본 명령어들을
하나의 독립적인 명령어로 분류를 해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 MPU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여기 있는 XGK, XGB 이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타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최근에 나온 MCU들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좀 복잡한 명령어들이 즉 예전 걸 봤더니 이제 복잡한 명령어는 이를테면은 간단한 명령어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1이라고 한다면은 복잡한 명령어를 이제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4가 되거나 8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그렇게 되는 이런 복잡한 명령어들하고 단순한 명령어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게 여기 XGK, XGB라고 한다면은 얘는 복잡한 명령, 즉 4나 8이 되는 이 복잡한 명령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이 복잡한 명령을 단순한 명령, 즉 일자리 단순한 명령들의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위쪽에 있는 것보다 XGK, XGB보다 XGI, XGR용 요 프로세서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의 수가 작습니다. 얘가 100개라고 하면은 얘는 한 30개, 40개 정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 쓸 수 있는 명령어는 훨씬 많고 여기 쓸 수 있는 명령어는 적어요. 그런데도 얘를 사용을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이유는 여기 30개, 40개짜리 명령어를 조합해서 복잡한 명령어 위에서 사용했던 그 복잡한 명령어들을 구현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얘는 위에서 이제 고전적인 방식, 좀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어찌 보면은 그냥 그 하나짜리 이제 시간 1짜리 명령어와 함께 시간 4짜리, 시간 8짜리 명령어들이 다 따로따로 존재했다. 그럼 얘는 시간 1짜리 명령어들만 존재하면서 이 명령어들을 조합해서 사용하기가 조금 더 효율적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프로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똑같은 XG5000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얘는 XG5000을 써가지고 많은 명령어들이 존재하고 XGI나 XGR용으로는 똑같은 XG5000을 쓰는데 여기에는 훨씬 더 적은 명령이 존재하면서 좀 다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이제 편한 걸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둘 다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건 어쨌거나 레더 쪽이 될 거니까 이제 기본적인 명령어들 이런 것들을 좀 수업 시간에 좀 알아두고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이쪽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요 사용 설명서를 보시면서 스스로 이제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실력을 쌓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어집도 이렇게 따로 있죠. 이쪽에 사용되는 XGK, XGB 명령어집이 따로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XGI, XGR 요 명령어들 XEC 요 명령어집이 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들에 대한 명령어 이런 모듈들에 대한 명령어들이 각각 별도로 존재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은 될 것 같고요. 얘는 이제 XGK CPU가 이제 XGK에 사용되는 CPU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XGK는 좀 중대형 소형이 아니라 중대형 이런 PL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PLC LS 산전에 이제 PLC들을 쭉 보게 되면은 맨 앞에 이런 그림 있죠. 이런 그림이 보면은 얘는 뭐 그냥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긴 하지만은 여기 사각형 하나하나가 하나의 이제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사각형 하나하나가 모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모듈인 거고 맨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요 두 개가 하나는 이제 보통은 파워 유닛. 이제 얘네들이 작동을 하려면은 전기가 들어와야 되죠.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모든 요 조그마한 이제 모듈들마다 220V가 바로 들어오면 안 되고 보통은 요 안에서 사용되는 게 24V 혹은 5V입니다. 보통 내부적으로는 5V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모듈에서 220V 외부 전기가 들어오면은 이제 입출력에 사용되는 24V하고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5V 이런 전기들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꽂혀 있는 모듈들의 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치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통 요 두 번째 자리에는
CPU 유닛이 들어갑니다. 이 CPU 유닛은 말 그대로 어떤 CPU를 쓸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이제 PC 쓸 때도 CPU가 많죠. PC 쓸 때도 우리가 PC를 새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인텔 걸 쓸 거냐 AMD 걸 쓸 거냐, 인텔 거 쓴다고 하더라도 i3 쓸 거냐 i5 쓸 거냐 i7 쓸 거냐, 아니면 최근에 나온 i9을 쓸 거냐, 그리고 세대도 뭐 10세대냐 11세대냐 9세대냐 8세대냐 이렇게 다 나눠지죠. 거기에 있지 않은 셀러론도 있고 이제 펜티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PC에 사용되는 CPU가 다양한 것처럼 PLC에도 CPU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격이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성능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성능에 맞는 CPU를 골라서 CPU 모듈을 골라서 여기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모듈, 뭐 CPU 모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뭐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통신 모듈들, 이런 통신 모듈들이 있고,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입출력 모듈들, 외부로부터 신호가 들어오거나 외부로 신호가 나가거나, 그래서 모터를 구동시키거나 아니면은 어디 어떤 스위치가 혹은 어떤 이제 색깔이 이제 감지됐거나 뭐 비전 센서에 뭐가 잡혔거나 이런 것들을 찾는 이런 장치들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조금 중대형 이런 그 PLC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얘네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모듈들을 조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고 크기가 크고, 그리고 장점으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모듈들을 조립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접점 수가 많거나 입출력에 관련돼 있는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신호들이 많거나 그럴 때 얘네들을 조절할 수 있고, CPU를 내가 원하는 만큼 이제 더 좋은 거 혹은 뭐 저렴한 거 이렇게 골라서 쓸 수 있고, 통신도 어떤 걸 어떻게 쓸 건지 결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기본적인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XGB 시리즈는 이제 XGK가 이제 그거였다. 그럼 XGB 시리즈는 그거랑 조금 다른 거라 그랬죠. 제품명 보기에서 우리가 얘를 찾아서 봤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 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쭉 프로그램 관련된 것들 쭉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이제 별도로 자료실에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어떤 게 있냐 그러면 XGB 시리즈를 우리가 지금 좀 보고 있으니까 XGB 시리즈에 대한 뭐 카탈로그들이 또 있습니다. XGK도 있고 XGB도 있고 이제 다 있으니까 나중에 LS산전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 관련된 자료들 찾아보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아까 봤던 것보다 확실히 크기가 작죠. 크기가 작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 바로 나오진 않는데 이 정도 크기예요.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인데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이것들도 다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슬림판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요 정도 크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죠. 얘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거의 유사한 같은 크기입니다. 같은 크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콤팩트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콤팩트 모델들이 있어서 얘네들을 이제 특별하게 입출력 단자가 많이 사용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콤팩트한 모델들 중에서 이제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쯤 가지고 있어도 이제 필요하시면은 이제 하나 구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면은 좀 비싸고요. 이거를 제가 구입했던 거는 이제
요 특약점이라 그래서 실제로 LS 산전에서 맨 뒤쪽에 보시면은 이게 아마 고객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기술문이나 AS문이나 구입문이 있는데 요거 쭉 찾아서 물어보시면은 이제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 사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가까운 데 특약점을 좀 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구입을 하시면 돼요. 특약점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샀던 거는 이게 이제 17만 9,100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부가세 별도니까 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 19만 7천 10원, 19만 7천 10원에 지금 샀네요. 그래서 20만 원 조금 안 되게 20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에 얘를 좀 구입을 했습니다. 19만 7천 원 정도에 구입을 했으니까 하나쯤 가지고 연습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시면은 하나 좀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굳이 꼭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서 여기 있는 이제 PLC들 이제 모습들 한번 보시고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PLC를 사용해서 어떤 뭐 시험 같은 걸 보게 된다거나 그러면 그럴 때 하나 정도 싼 거 구입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요 X 지금 보고 있는 요로 시리즈 XGB 시리즈가 그나마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뭐 연습을 하고 실습하고 그러기에는 좀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한번 이제 큰 부담 없이 큰 무리 없이 좀 사용을 해볼 만한 그런 이제 PLC가 되겠죠. 뭐 좀 PC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핸드폰 가격이 워낙 또 올랐잖아요. 네, PLC 가격 거기 비하면은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정도 투자는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PLC들이 있고 각각의 이제 PLC들마다 다양한 이제 조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XGB 시리즈도 똑같이 요것만 가지고도 쓸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XBC, XEC 이런 모듈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최대 10개까지 쓸 수 있고 고속 인터페이스 모듈은 2단까지, 통신 모듈은 2개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최대 10개까지. 여기 보면 8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10개까지 옆에 붙여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얘만 가지고 쓰기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으니까 여기 기본 모듈에다가 추가적으로 확장되는 이런 모듈들을 붙여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얘네들도. 그리고 이제 요 타입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옵션 안에다가 뚜껑 열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도 이제 2개 정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자료실에 올려둘 테니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직접 LS 한전 홈페이지 가서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 제가 올려놓은 거 요거 좀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운만 받아 두시고 나중에 보세요. 요 안에서 따로 우리가 뭐 볼만한 거는 지금 딱히 없으니까 네,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네, 자, 여기서 제품명 보기하고 우리가 지금 XGB DR30 SU라는 이 PLC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CPU 종류는 XGB의 XBCS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많은데 XBCS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형식은 XGK 프로그램 용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동 할당 뭐 건드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름하고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이름 여러분들 한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선은 테스트 2라고 해놓을게요. 나중에 프로그램 이름 얘도 그냥 테스트 2라고 해놓을까요?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는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 요약 좀 작성일 작성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기 이름 넣고 학번 넣고 뭐 지금 실습하고 있는 시간들 이런 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그냥 해보는 거니까 그냥 대충
따라해 보시고요. 확인 누르시면은 자 파일이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러네요. 굳이 그냥 덮어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기본 모양이. 자 기본 모양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New PLC에서 IO 파라미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이제 모듈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해줄 건데 저기 어디 있는 거냐 그러면 현재 왼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창에서 IO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IO 파라미터를 볼 수 있는 이런 탭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만들어지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얘가 XGB CS인데 기본 모듈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면 여기다 이제 추가 모듈들 달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는 다 비어 있는 거죠. 실제로는 똑같은 그림은 아닙니다. 어떤 거라도 다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올 거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슬롯 0번 메인 모듈로 되어 있는 여기 클릭을 하시고요. 우선 메인 모듈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걸로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디지털 모듈 리스트 입출력 모듈 클릭한 다음에 XBC DR30S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는 DR30S에서 DC 24V 입력 18점 그 다음에 릴레이 출력 12점 되어 있는 거죠. 릴레이 출력이 되어 있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DR30S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적용 눌러 주시고 눌러 주시고 끝났습니다. 여기서 IO 파라미터 선택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듈 정확한 타입을 여기다 집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집어 넣어 주시면은 지금 다 된 거고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집어 넣어 주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레더 코드를 여기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모습의 레더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레더 코드를 작성할 때 여기 천천히 보시면은 위쪽에 이렇게 레더 코드를 작성하고 변수 입력하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것들에 대한 변수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변수를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이게 다 되면은 이제 시뮬레이터 넣고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시켜서 실제로 이제 내가 PLC를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컴퓨터 안에서 이제 PLC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뮬레이터를 작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모니터까지 쭉 진행을 해볼 수 있는데 요거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면 간단하게 자 여기 우선 왼쪽에 보면은 이제 변수 설명되어 있는 거 요거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변수를 내가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디바이스 보기 보면은 이렇게 쭉 돼 있고 뭐 플래그 보기 요거는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디바이스 보기 보면은 여기 P0번부터 아래쪽에 쭉 돼 있죠. 쭉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다 쓰지는 않을 겁니다. 다 쓰지는 않을 거고요. 다 쓸 수도 없고요.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쪽하고 아래쪽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가 지금 입력 단자들이야.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접점이라고 하는데 접점 혹은 점이라고 하는데 입력에 해당되는 게 지금 보시면 P00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P0F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0F까지 쓸 수 있고 아래쪽에 이제 출력도 보시면은 이 출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P40번부터 시작해서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P4A, P4B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볼 텐데
자,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잘 보시면은 여기 입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쪽이 가장 작은 게 P00부터 시작하고요. P00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씩 증가해요. 1씩 증가해요. P01, P02, P03 이런 식으로 쭉 증가하다가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P09 그 다음에 P09 다음에 P10이 아니라 P0A가 됩니다. 지금 이 숫자를 세는 방법은 16진수로 지금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0번부터 9번까지 그 다음에 10진수로는 10번째인데 16진수는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하나 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좀 익숙하진 않을 텐데 0,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10진수로는 이제 쉽게 말하면 10진수로 따진다면 여기가 10이 돼야 되죠. 9 다음에 10이죠. 여기가 1자리, 1의 자리고 여기가 10의 자리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16진수는 한 자리가 16개를 가져요. 10진수는 한 자리가 10개를 갖는 건데 10진수는 한 자리가 10개, 0부터 9까지 10개죠. 16진수는 한 자리에 16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10을 쓰지 않고 A를 씁니다. 그 다음에 11 대신에 B를 쓰고 C, D, E, F까지 이렇게 써져요. 그래서 이게 10진수로는 15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F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P09, P0A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얘도 똑같이 P0F까지 가요. 저 P0F, P0F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 개죠? 0부터 F까지니까 16개가 되죠. 16개 0F 다음에 거기서 1 증가하면은 P10이 되고요. 얘는 10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거 10이 아니에요. 16진수니까 요거는 10이 아니라 10진수로 굳이 따진다 그러면 얘는 자 얘가 15고 얘가 16이에요. 얘가 16. 10진수로 따지면 16인 거고 16진수로 따지니까 P10이 되는 거죠. 그리고 P11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16개, 17개, 18개. 입력은 총 18개가 됩니다. 그래서 18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입력이 18개가 되고 출력도 이렇게 따져보면은 똑같이 16진수로 계산을 해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쭉 보이고 있는데 얘네들을 잘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40부터 시작해요. 얘는 P40부터 시작해서 P40, 41, 42, 43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증가하냐 그러면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49까지 가고 그 다음에 4A, 4B까지 가요. 4B까지. 4B까지. 40부터 4B까지니까 그러면 이제 따져보면 다시 4 P 49 그 다음에 P 4A 그 다음에 P 4B 이렇게 지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0개 11개 12개 출력은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출력 12점 접점수예요. 점의 수, 포인트 수가 12개라는 얘기죠. 포인트 수가 12개. 그래서 입력 18개, 출력 12개 합쳐서 3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잘 보시면은
DR30SU라고 되어 있는데 요 30이 이제 DR30SU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30이 입력 점수와 출력 점수를 합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좀 작은 것은 입력 출력 합친 게 20개짜리가 되는 건 여기 20SU가 될 거고 요 두 개 합쳐서 조금 더 많아지면은 40SU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DR30SU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까지 보시고 잘 보시면 이게 시작 자 입력점은 P00부터 시작해서 P11까지 쓸 수 있고요. 출력점은 P40부터 시작해서 P죠. P4B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는 어떤 PLC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든지 그 PLC에 대한 규격, 카탈로그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LS 산전에 나와 있는 다른 종류의 PLC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얘랑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똑같은 핀수로 되어 있는 아주 몇몇 개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PLC들은 LS 산전에서 나온 거라고 하더라도 이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LS 산전 것도 그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을 미리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DR30SU라는 걸 씁니다. XGB, XBC, XGB, XBC, DR30SU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얘는 입력 18점, 출력 12점 그리고 입력 18점은 이렇게 되어 있고 출력 12점은 P40부터 P4B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변수를 여기 P00, 01, 0 이거 다 쓸 수 있는 거죠. 쭉 쓸 수 있는 거고 11까지 쓸 수 있나요?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가 입력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출력으로 쓸 수 있는 거는 40부터였죠. 40부터 자 보시면은 4B까지 40부터 4B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출력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중간에 있는 것들은요, 요 뒤에 있는 것들은요 못 쓰는 거예요. 지금은 못 쓰는데 나중에 언제 쓸 수 있냐 그러면 요쪽에다가 별도로 이제 모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입출력 모듈을 추가로 붙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에 따라서 여기 지금 남아 있는 지금 현재 안 쓰고 있는 요 번지수들을 디바이스들을 거기에다가 물려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할 거냐 그러면 자, 요거 이제 한번 그려보죠. P0번으로 입력이 들어오게 해주고요. P40번으로 출력이 나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딱 맞는 거죠. 이쪽으로 입력이 들어오고 이쪽으로 출력이 나가는 거예요. P0번으로 입력이 들어오고 P40번으로 출력이 나가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거는 그냥 제일 간단한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테스트 2 프로그램 요거 놓고요. 여기 F3 클릭해서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시면은 지금 이런 게 뜰 수 있어요. 요게 안 뜰 수도 있습니다. 안 떠도 그냥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뜨면은 그냥 여기다가 변수나 디바이스를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얘가 지금 바로 뜨게 지금 설정을 해놔서 그런 건데 혹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정을 좀 바꿔가지고 안 뜨게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F3를 여기다 누르면은 이렇게만 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뜨고. 그리고 출력은 F3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F9. 그래서 F3, F4, F9 요 세 개는 우선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단축키 F9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단축키 F9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좀 그
직선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접점이고, 요걸 보통 A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A 접점이라고 부르는 요 접점이 있고요. 여기는 우리가 보통 코일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괄호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이걸 놓고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변수 디바이스 입력창이 뜹니다. 네. 더블 클릭을 하면은 내가 바꾸고자 하는 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변수 디바이스 입력창이 뜬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저는 좀 매번 할 때마다 귀찮으니까 여기 도구 옵션에서 XD5000 편집 공통에서 즉시 입력 모드 사용,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제부터는 아래쪽에서 F3에서 하면은 얘가 만들어지면서 바로 변수 이름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변수 이름 혹은 디바이스 이름인데 P0번 입력이니까 P0이라고 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도 지금 쓸 수 있는데 변수를 쓸 거냐 설명문 쓸 거냐 이제 나중에 쓰시고요. 우선은 그냥 확인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P0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놓고 F9 누르시면은 이번에는 P40 출력은 P40으로 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죠. 자, 필요 없는 거 지울 때는 마우스로 왼쪽에 여기 클릭을 하시고요. 지우고 싶은데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D 키 눌러서 지우시면 돼요. 컨트롤 D. 여기 라인 삭제라고 되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지만 컨트롤 D 단축키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좀 편하겠죠. 컨트롤 D. P0번 입력이 들어오면 P40번 출력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코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얘는 지금 반전인데 이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요대로 해놓겠습니다. 요대로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우선 뭔가 지금 복잡하게 지금 제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일 간단한 거 그냥 요거 하나만 그냥 해놓을게요. 엔드도 지금 굳이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요대로 이대로 두시고 저장 한번 한 다음에 프로젝트 저장한 다음에 이제 얘를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시뮬레이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온라인 모니터 쭉 있는데 도구에 보면 시뮬레이터 시작이라고 있고요. 그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 보시면 여기 시뮬레이터 시작 아이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시뮬레이터 시작 요 아이콘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게 뜨고 이제 시뮬레이터가 이제 바로 시작이 될 거예요. 하면서 이런 게 지금 뜨죠. 이렇게 떠서 확인 눌러 주시면은 자, 그러면은 뭐가 쭉 하면서 쓰기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다고 나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면이 하얀색에서 이제 회색으로 좀 바뀌죠. 자, 현재 시뮬레이터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을 좀 줄여 놓을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지금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다른 방법도 있지만 제일 편한 거는 여기 모니터에서 시스템 모니터를 선택을 해주세요. 모니터에서 시스템 모니터 선택해 주시면은 이런 게 뜰 겁니다. 지금 저는 조금 작게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크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적당하게 크기를 좀 맞춰가지고 오른쪽에 이쪽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이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적당한 곳에다가 두고 자 이제 P00번은 입력 여기 맨 위에 있는 거예요. 0번, 1번, 2번 이렇게 순서대로 되죠. 0번에 입력이 들어오면 여기다 마우스를 놓고 클릭을 해보시면 돼요. 클릭을 하시면 0번 입력이 들어갔죠. 이 입력이 들어가면 전기가 흐르는 쪽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결과 출력 쪽도 전기가 흐르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기가 흐르는데 여기에 스위치를 둔 거예요.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쪽으로 전기가 흐르겠죠. 그리고 여기 출력단에는 여기에 앞뒤로 전등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위치를 누르면 방해 스위치를 누르면은 전등으로 전기가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여기 전등에 불이 켜지겠죠. 그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입력단 쪽에 있는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스위치 역할을 한다. 출력단 쪽에 있는 것들은 다 전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위치가 켜졌더니 불이 켜지는 거죠. 다시 스위치를 한 번 더 누르면 꺼집니다. 이거 누르면 꺼지고 불이 꺼지죠. 다시 누르면은 신호가 들어오고 불이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얘가 꺼지고 여기도 똑같이 꺼지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던 것들이 없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터를 한번 작동을 시켜봤습니다. 다 끝났으면은 X표시 눌러서 닫아주시고 여기 이 시뮬레이터도 닫아주시면은 이 바탕에 이제 이렇게 음영 회색으로 되어 있던 것이 다시 원래 색깔 하얀색 배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뮬레이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봤죠. 시스템 모니터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봤고요. 각각 뭐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켜고 끄는 거 이렇게 쭉 진행을 할 수 있었죠.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선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